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하나씩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LS 멀티리얼죠. LS 머티리얼즈시고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시죠? 24,000원에 20%요. 오, 가지고 계신 지 꽤 되셨을까요? 예, 2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최근에 그래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좀 예.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곽유정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이거 36,000원에 샀는데 네, 물 타서 이렇게 됐어요.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24,000원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라 어떻게 네. 하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유정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예, 네, 시청자분, LS 머티리얼즈 매수하신 지 꽤 오랜 시간 걸리셨을 것 같아요. 2년이요.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예.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금 물을 타셔서 비중이 20%이신 거잖아요. 예,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하진 마시고요. LS 머티리얼스가 그러면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고 계신 거죠? 예, 네, 울트라 커패시터를 이제 만드는 곳인데요. 이 울트라 네. 커패시터가 그 순간적인 고출력, 고효율 충방전이 가능한 차세대 그런 에너지 저장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생 에너지를 이제 연계한다든지 내지는 산업용 전력 안정화 등에 이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 모멘텀이 나왔을 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또 해상풍력 관련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또 협력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주 특히 사실 LS 일렉트리카 같은 종목들은 쭉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LS 머티리얼즈는 좀 눌려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보면 이 LS 머티리얼즈가 2021년도경에 LSM 트론의 울트라 그 커패시터 사업 부분이 이제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울트라 커패시터가 전기차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차 캐즘도 또 길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울트라 커패시터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또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또 다시 이제 2차전지 쪽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LS 머티리얼도 당연히 같이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지금 월봉 흐름을 보니까 추세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가 네, 월봉상 20월선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매물대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까지 이렇게 저항받았었던 구간대를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돌파가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계속 좀 이제 뚫고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는 2만 원 구간대 진입 가능성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본전 부근대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되 지금 장세에서 LS 머티리얼즈 비중이 아무래도 물타고 하시다 보니까 비중이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전 구간 왔을 때 비중을 뭐 반매도 내지는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잔량이 그 본전권에서 돌파로 간다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강력한 시세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자면 3만 원대 전후 구간대까지도 상단 구간이 룸이 열려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대로 보유 전략 가져가시면서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 올라오면 비중 관리하시면서 나머지 잔량 수익 전환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꼭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5813님께서 LG전자 10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LG전자 차트를 좀 보니까 1월 중순경에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슈를 보면 어제 나온 기사에서는 LG전자가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좀 기대를 해봐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송래 매니저님은 LG전자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량 꺾이고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I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패널 쪽을 보셔야 되는데 OLED 쪽, 특히 이제 고부가 쪽 OLED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아직까지도 선도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 AI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시세를 분출했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는 매도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 저는 앞전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지지라인 역할을 했던 85,000원 구간입니다. 이 85,000원 구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4, 5거래일 정도 지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85,000원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강한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 사업부를 봤을 때는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시간적 여유만 두고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최근에 이제 11만 4천원까지 갔는데요. 11만 4천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비중을 20%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장투하고 싶다 그러면은 85,000원 언더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 구간까지는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수급 자체로도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시면요. 창구별로 나옵니다. 창구별로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메이저 수급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는 개인하고 지금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AI 모멘텀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자리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유지하셨다가 최근 고점이죠. 11만 4천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정기술이요. 네, 한전기술 매수가와 비중도 궁금합니다. 13만 200원에 10%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최근에 상승세를 좀 타나 싶어서 올라타신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곳을, 얼마나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사도 될지 고민 중입니다. 좀 더 비중을 늘려봐야 할지 아니면 손절도 생각을 하실까요? 네, 손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방향으로 열어두고 곽유정 대표님께 한전기술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분 목소리가 너무너무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전기술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지금 오늘 종가랑 지금 매수가가 이제 비슷해서 오늘 들어가신 건가 싶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비중이 10%세요. 최근에 네. 이제 한전기술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네. 이런 이제 기술적인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장중에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차익 실현 매도세로 인해서 눌리면서 윗꼬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제 압박을 받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대에서는 보통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정석적인 투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비중이 10%라서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바로 추가 매수하거나 하진 마시고요. 어차피 비중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또 뭐 짧은 손절도 고려하고 있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눌리면은 그때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만약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손절보다는 그냥 일부 비중 축소했다가 더 눌렸을 때 다시 뭐 10%에서 최대한 15% 정도 비중까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전기술이 최근에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또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지난해 그렇게 수주했었던 그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분도 계속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영업 이익률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이제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튀르키예라든지 뭐 체코, 베트남 등의 해외 후속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원전주들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끌고 나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량 손절까지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대까지 왔을 때 그때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 비중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 이제 최고가 16만 6천 원 구간대가 하나의 또 기준 구간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 16만 6천 원 구간대까지 재차 올라오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움직임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원전 개통 설계 쪽에서는 한전 기술이 또 대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전 기술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왔네요. 1158님께서 파라다이스 종목이고요. 17,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코멘트도 남겨주셨는데요. 강세장에 너무 소외된 것 같아서 오늘 과감하게 매수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주도주 비율은 80% 가지고 있어서 소외주를 매수했는데 단기간에 24,000원 도달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매수를 하셨고 이미 잘 나가는 주도주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차트를 봐도 정말 오랜 시간 좀 박스권에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고 또 기대감도 소외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송려 매니저님께서는 단기간에 24,000원 도달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문의 주신 시청자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주도주 80%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단기간에 24,000원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 수혜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라 롯데관광개발, 뭐 GKL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호텔이나 카지노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조금 이제 수익을 다하고 있는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호텔, 리조트 이런 이제 복합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리조트랑 바로 카지노입니다.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건 리조트고요. 그 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카지노인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드랍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이 카지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VI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VIP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 차지하고 있는 중국 VIP, 그 다음 20% 차지하고 있는 게 일본 VIP. 근데 공교롭게도 중일 갈등으로 인해서 그 두 집단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게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매출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겠고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면은 실적 리레이팅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구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불장입니다. 불장에 비해서는 지금 흐름은 좀 더딜지언정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4,000원 말씀하신 게 이제 정고점이죠. 9월 23일. 정고점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단기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나름대로 박스권 안에서 가격 조정하면서 지금 이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력한 추세 상승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주도주를 80% 갖고 계시다고 하셔서 만약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된다 하시면은 지금 이미 비중 충분히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대응하지 마시고 말씀하셨던 목표가 2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단기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가 그 가격대로 설정해보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의 고민이실까요? 엔캠이고요. 네.
63,800원에 17%입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이거 한 2주? 2주 정도 됐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잘 타고 있고 수익도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앞으로 또 어떤 점이 좀 고민되실까요? 오늘 10만 원대에서 매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목표로 하는 게 한 13만 원 정도인데 네. 혹시 거기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더 욕심내봐도 될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설정하신 13만 원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곽유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13만 원 목표 구간을 우리 시청자분이 자체적으로 그 뭐 주봉상 120주선을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10만 원 넘어서면은 혹시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매도로 할까 하다가 못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엔캠을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이제 추세 매매 관점에서 대응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11만 원에서 13만 원 구간대가 매물대 저항이 가장 높은 구간이긴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그런데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모멘텀이 정말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작년에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들어와주기 시작했고 올 초에는 지금 중국이래. 그 로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중국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엔캠이 중국의 그 CATL 있죠. 배터리 기업이랑 거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중국 내에서 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사업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엔캠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그 배터리 4대 요소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중에서 전해질을 또 취급을 하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엔캠도 적자가 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흑자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또 신규 고객사도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올해 또 중국 내 전해 공급이 전년 대비해서 약 30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가 전망치들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엔캠이 지금 중국 법인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 봤을 때 중국 법인 가동률이 한 70% 정도 이상 늘 걸로 보여져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그 로봇 배터리 쪽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차세대 그 로봇 배터리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엔캠도 그 전해질이라는 게 액체예요. 근데 액체를 이제 고체로 만들면 그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엔캠이 그 소재 계열사인 TDL과 같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또 기술 협력에 나섰다라는 내용들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고체 관련주 중에서는 그 CSI가 또 주가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캠도 저는 잠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 쪽에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나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엔캠과 같은 소재 기업들과 미래 일찌감치 밸류 체인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장기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인 사항이니까 일단 말씀드린 11만 원에서 13만 원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인 저항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차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눌림목 공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상단 20만 원대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참고만 하시면서 일단 1차적인 대응만 하시면서 수익 실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캠에 예, 대한 고맙습니다. 꼼꼼한 전략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네. 종목이 고민이셨을까요? 예, 포스코 DX요. 포스코 DX시고 매수가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43,050원이고요. 비중은 네. 20%요. 비중이 꽤 있으신데 손실을 보고 계셔서 참 어려우실 네네.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특히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 예. 네. 언제나 이 값이 좀 올라나.
그쵸. 이거 손실을- 최고가에 사가지고요. 막 뭐 로봇 뭐 주식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샀더니 네, 지금은 살짝 쉬어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셔서 네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송류 네. 매니저님께 전략 한번 세워달라고 부탁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걱정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포스코 DX 혹시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사셨을까요? 네. 예,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약간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이 친구는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 아닙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로봇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궤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망을 내다보면은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동화 시설로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사실상 제한적인 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 상담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이제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음봉 나오면서 윗꼬리 달리고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6%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면은 제가 조금 짧게 대응을 드릴 테지만 지금 이제 20%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빠진다라고 하면 어느 구간까지 빠질 수 있냐? 조금 이제 러프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대응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항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상한가 가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봉 역할을 하는데 기준봉 하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특히 기준봉 하단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매수가 43,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러프하게 3만 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3만 원까지 열어두시고 다행인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70%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 나온 게 있는데 앞으로 로봇 자동화 쪽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런 기사 나왔어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거래량이 급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급하게 대응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3만 원 손절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최근 전고점이죠. 45,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DX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자 상담이고요. 6367님께서 유한양행 고민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10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입니다. 오늘 종가와 가격이 같고요. 50% 비중이 좀 많습니다. 10만 8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매수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정 대표님은 최근에 유한양행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7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건가 싶기도 한데 유한양행에 대한 전략 좀 어떻게 가져다 주실까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용법,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이제 FDA 승인을 받고 났을 때 그때가 가장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사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사실상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이 지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약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난 11월 달에는 이 렉나자 병용용법이 미국 국립종합암센터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1차 건교 요법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었고 또 12월 달에는 연달아서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이 미국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적 개선이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기술 수출을 이제 유한양행이 과거에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 로열티도 계속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순매출액의 10% 이상 계속 로열티 받고 있는 중이고 보니까 로열티와 별도로 개발 마일스톤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9,800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병용용법이 미국이나 지금 일본 쪽에 상업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있는데요. 중국 쪽에도 그 관련 또 승인을 받아서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막 처방이 시작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역시도 이 비소세포 폐암이 가장 또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중국 내 폐암 환자의 85%가량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다양한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이 50%는 좀 너무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한 20% 정도 선에서 좀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지금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 지지 구간이 워낙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10만 원 구간대 크게 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단은 박스권 흐름들 나타날 가능성 높거든요. 만약에 이제 올해도 그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13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대, 그러니까 수익 구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이제 올라가느냐 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유한양행이 실적 발표 시즌으로 해서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전환까지는 종목을 한번 보유해 보셔라라고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일단 수익까지 바라봐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에 이어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효성 TNC고요. 네. 51만 3천 원에 네. 40%요. 효성 TNC 가지고 계신 지 꽤 오래되셨나요? 예, 한 4년 넘는 거. 정말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 TNC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고 비중도 많은데 그래도 지난 21일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좀 반응이 나오나 싶었는데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네. 좀 어떤 전략을 세워가봐야 할지, 전망은 어떨지 한번 송려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비중을 40%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기업이 혹시 네. 어떤 기업인 줄 알고 사셨을까요? 스팸 저기에 썼고요. 예, 예. 음, 일단 효성 TNC 같은 경우는 효성그룹에 속해 있는 섬유 그리고 무역을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효성 TNC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특수가스 사업부로 인수하긴 했는데 그거는 큰 내용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거, 우리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던 내용이랑 같이 일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판덱스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스판덱스는 이제 섬유 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이 스판덱스 시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효성 TNC입니다. 이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속옷, 레깅스, 수영복 이렇게 기타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스판덱스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지금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스판덱스 공급하는 업체 중에 세계 랭크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데요. 파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그 반사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 그런 이제 영향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51만 3천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일봉 차트만 보더라도 거의 40만 원대까지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최소 몇 년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게 스판덱스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스판덱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시장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50만 원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스판덱스 관련해 가지고 수요 공급을 조절하겠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업황은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린 종목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추가적인 대응은 안 드리겠는 게 이미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비중이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 나온 만큼 우선 요 구간은 버티시는 구간입니다. 버티시고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업황이 개선되면은 사실 5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스판덱스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판덱스 지금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데 최근에 44만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44만 원 오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꺾였는데 나쁘지 않은 거는 수급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50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안타깝죠. 이제 매수자님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욕심내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회비용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5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손실이 조금 아쉬울지라도 그 돈을 기회비용을 만들지 말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크게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저희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연결은 02-2000-4989번으로 가능하고요. 문자는 샵 2033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매일경제TV 채널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남기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왔고요. 현대차에 대한 고민 52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현대차가 지금 살짝 쉬어가고 사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뭐 70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잠깐 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유정 대표님은 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지금 당장에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했었던 거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이키겠다라는 이슈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내 생산 공정을 이제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런 제조업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인건비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 아틀라스를 이제 올해부터 출시를 해서 2028년도까지 3만 대 이제 양산 체제를 이제 구축한 다음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일단 배치를 해서 계속해서 아틀라스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도 여기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밸류가 지금 계속 재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과 눈높이는 계속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셔서 이 비중 그대로 저는 한번 흐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좀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한 44만 원 구간대까지 흔들릴 수는 있긴 하거든요. 무리해서 뭐 비중을 더 투입하실 필요 없이 만약에 44만 원 구간대를 깨고서 추가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 그랬을 때 이제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고 평단가를 좀 낮추시는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추세 계속 좀 유지해 나가는지 목표 주가 뭐 70만 원 높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전고점 구간 형성되어 있는 60만 원대 진입하는지 여부부터 일단 1차적으로 흐름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잠깐 쉬어갈 뿐이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예, 하마 리서치고요. 네. 매수가는 51만 1,000원에 비중은 13%입니다. 오늘 급락이 나와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악재가 있는 건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전문가님의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가 파마리서치에 대한 이슈를 찾아봐도 저도 사실은 마땅한 기사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송려 매니저님께 혹시 악재가 있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다가 좀 수급이 이동된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송려 매니저님, 파마리서치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13%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추가 매수 이런 이제 대응도 고민하고 계실까요? 추가 매수는 가능은 한데요. 저희가 좀 수익을 받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라 이게 추가 매수해도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고 그래서 문의드린 겁니다. 예, 일단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재생의약품, 의료기기 사업이 가장 메인 캐시카우입니다. 전체 매출의 58%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파마리서치 좀 답답하시죠? 지금 이제 1월 달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했어요.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1월 같은 경우는 이 거래를 빼고 계속해서 지금 불장이었는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실 별다른 악재, 지금까지 노출된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수급을 봐야 되거든요. 자,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매매 현황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답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한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1거래일 빼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영향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11% 넘게 종가 마감 하락을 했는데 파마리서치에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악화시키는 거는 바로 외국인한테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오늘 거래 현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창구별로 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오늘 보시면요.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모두 담았어요. 모두 담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건스탠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굉장히 매도 물량이 컸습니다. 외국계 창구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노출된 악재는 없어요. 악재는 없고 다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약간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의료 쪽에서 리쥬랑 굉장히 좋거든요. 유럽 시장 침투율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리쥬란에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이 파마리서치를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70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나야 그 다음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47만 1,000원까지 빠진 구간인데 우선 밀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마냥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량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12월 18일 전저점 36만 원까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1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할 건 없습니다. 47만 원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대응할 게 없고 만약에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갈 거다 하시면은 36만 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중장기적 모멘텀은 아직까지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지금 71만 3천 원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 구간 7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마리서치 급락의 이유를 시청자님께서 첨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랑 LNC 바이오가 오늘 좋은 흐름 나왔고 각각 상한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좀 시속 게임에서 진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파마리서치에 대한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LMF고요. 네. 24만 3,750원에 3년 전에 3년 정도 전에 산 것 같고요. 네. 10%고요. 네. 아,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는데 현재 주가가 너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얘를 물타기를 해야 하면 어느 정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랑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네. 참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손절이 생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좀 평단가를 낮춰봐야 할지 아니면 좀 손절을 빠르게 해야 할지 유정 대표님께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도 목소리가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가 높으신데 그 LNF 그 랠리 나왔을 때 그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비중을 그래도 그 개인적으로 물타기를 하셨을 법도 한데 물타기를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제가 걔 말고도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한참 2차 전지를 좀 여러 가지를 사서 다른 거 물타기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는 조금 안 건드리고 작은 것부터 먼저 물타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뒤로 미뤄지긴 했나 봐요. 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그럼 현금이 좀 있으신 상황인 거죠? 확보가 좀 되어 네.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럼 지금 좋은 시기에 딱 그 잘 여쭤보신 것 같고요. 일단은 LNF가 올 하반기에 이제 연간 3만 톤 규모의 LFP 양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기존의 그 MCN 그 양극재와 함께 LFP 이제 양극재도 같이 양산 나선다면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최근에 그 로봇 배터리가 이제 부상하면서 기존의 그 MCN 그 하이엔드 배터리 양극재도 판매가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격포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LFP 양극재 공장을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양극재 기업인 미트라켄과 손잡고 북미에 그 공장을 또 세운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외 거점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좋은 시기에 질문 주셨고, 만약에 평단을 낮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적정 비중은 20%까지 확대하시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네. 비중 이제 20%로 이제 확대하시면서 매수가는 그 평단가는 이게 이제 비중이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요즘에 뭐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산해보고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부터 어차피 이제 물타기 들어가시면 돼요. 조금씩 이제 비중 담아가시면서 조절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적정 평단가는 18만 원 선에서 20만 원 선. 네, 요 정도까지는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긴 한데 아쉽잖아요. 현금도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LNF가 15만 원 돌파하면 단숨에 어차피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평단 맞춰 놓으면 빠르게 또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LNF가 시세가 만약에 강력하게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상단 룸이 지금 거의 한 27만 원에서 28만 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단가만 낮추시면 상단 룸 보시면서 비중도 확대하셨기 때문에 그간 서름을 이렇게 되갚을 수 있는 그런 시기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본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NF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손절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자로 들어왔고요. 3425님께서 HLB 테라퓨틱스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이신데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간 횡보 중이어서 앞으로의 대책과 상승 가능성을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변동성이 꽤 있었고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HLB 테라퓨틱스 앞으로의 대책, 상승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매니저님?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가 왜 안 좋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ABL 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HLB였습니다. HLB 간암신약 FDA 승인 이제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클래스 2로 분류가 됐죠. 1로 분류가 되면 60일 이내 결과 나와요. 2로 분류가 되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HLB 그룹주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과 언제 나오냐? 7월 달에 나와요. D-Day는 일단 나왔습니다. D-Day는 7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마음 아프실 텐데 오늘 9%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죠. HLB 테라퓨틱스가. 근데 이 친구만 이런 게 아니에요. 비단. 왜 그러냐면은 HLB 그룹주 주요 종목들 좀 볼게요.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6% 하락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도 8%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HLB 생명 마감은 조금 더 하락해가지고 마이너스 13%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하락은 그냥 HLB 테라퓨틱스가 안 좋아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감안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전체 매출의 50%가 신약 관련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모멘텀이랑 그다음에 콜드체인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HLB 테라퓨틱스예요.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는 사업을 콜드체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영위하고 있는 게
경우에 HLB 테라퓨틱스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 쪽에서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 모멘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파이프라인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 파이프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임상 몇 단계까지 왔고 유럽 시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미국 시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안구 관련된 지금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상 3상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유럽을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성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임상이 완료가 되고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면은 시장 가치는 1에서 3조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추산된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HLB는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구간이다. 이건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500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중이 작지가 않습니다. 20% 비중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은 안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HLB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HLB 신약 관련 모멘텀에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월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시세 분출 나올 수가 있어요. HLB 특징이 그렇죠. 본격적인 결과 앞두고 나서 한번 시세 분출하는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튈 수 있다. 근데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HLB가 한두 개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HLB 그룹주가 11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걸 종목별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HLB 그룹주 중에서 약간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 매물대라고 하면은 4,050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두 번 정도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우시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회비용을 좀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5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 테라퓨틱스, HLB 그룹주의 영향에 따라서 오늘 하락이 나온 건데 앞으로의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잘못 산 것 같거든요. 삼성출판사, 네. 그거를 작년 11월 18일 날 샀는데, 네. 18,700원 주고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너무 고민이 돼서요. 정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상한 데 같은데, 왜 비중은 그렇게 어떻게 되시나요? 외국인들도 기관이랑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게 이상하고 그래서요.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이 70%나 돼요. 네. 비중이 많으시군요. 정말 작년 11월 고점에 딱 네. 매수를 하셔서 지금 너무 하락을 많이 했고 비중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전략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정 네네. 대표님이 또 전략 잘 세워주시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분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또 삼성출판사 같은 이제 또 중소형 기업을 비중을 또 70%나 들어가셨어요. 그게 공모주 해가지고 5만 얼마에 했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얼마 안 비싸구나 그렇게 하고 매일 외국인들이 순매수 굴동 안 했다고 그렇게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몰라서 샀죠. 근데 거래도 할 수도 없고 한 주도 못 팔고 예, 몇 달 동안 이렇게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잖아요. 중소형주가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도를 하더라도 손해를 더 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삼성출판사, 그러니까 주식 초보시니까 아무래도 그 수급 들어오는 거를 나름대로 이제 보고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이시라면 삼성출판사가 이제 어떤 기업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출판사가 그 아이들 영유아 그런 서적 같은 거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출산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또 언택트 시대 때는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 돌봄하면서 이제 당시 그 아기상어 노래가 또 많이 유행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더 핑크퐁 컴퍼니라고 최근에 상장했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더 핑크퐁 컴퍼니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11월 달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출판사 잠깐 주가 보기에 앞서서 더 핑크퐁 컴퍼니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11월 달에 상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장 당시에 61,500원까지 갔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이제 상장하기 전에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장 이슈가 언제 계속 들어왔었냐면 삼성출판사에도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은 요때 계속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그 막 아기상어 노래 유행하면서 핑크퐁 컴퍼니도 뭐 이제 IPO 한다. 그 이슈가 이미 몇 년 전에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매매하실 때 단순하게 그런 기대감만으로 이제 플레이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주식하면서는 좀 잃어가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장하고 나서 그러면 재료가 소멸된 거죠. 재료가 이제 꺼졌으니까 주가가 투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또 너무 많이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분산 투자 중요하다, 분할 매수 중요하다, 비중 관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리스크, 그러니까 개별주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만약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금만큼 이제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너무 비중 많이 들어가셔서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적은 비중으로 계속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출판사가 회복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왜냐면 지금 너무 좋은 장이잖아요. 남들 다 수익 보는 부장인데 계속 이 손실을 몇 년 동안 끌고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주식에서 중요한 게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게 무슨 바이오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저기 입속 유산균 뭐 해가지고 뭘 지금 새로 하는 것처럼 또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가망성이 아주 없는 데라서 이게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건지. 근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와가지고 거기 순매수하고 막 그러고 굴동안 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미미한 수준의 수급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 손절까지도 저는 고려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초보분이시다 보니까 전량 손절까지 지금 손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이 한 마이너스 40%대 정도 되시죠? 그러면 반매도만이라도 일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정 손실이 손해를 보고 그냥 시장가에 그냥 내놓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네. 그럼 확정 손실이 한 20% 정도 일단은 짚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신에 현금을 또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확보된 현금으로 차라리 2차 전지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ETF나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잔량 삼성출판사 남은 잔량 거기서 이제 끊어내시는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네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초보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출판사를 계기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져나가야 할지 곽유정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자 상담이고요. 5082님께서 대한항공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21,992원에 매수를 하셔서 4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 사서 아직도 보유 중인데 이제 그만 놔줘야 하는지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코로나 시국 때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지만 수년이 걸려서 결국에는 2,000원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2,000원도 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송려 매니저님은 대한항공 4분기엔 또 호실적 내기도 했고 목표가는 한 3만 원 위로도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대한항공 좀 기회비용이 아까워서라도 다른 쪽으로 돌려봐야 할까요? 일단 비중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일단 코로나 때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주봉 차트를 봤거든요. 주봉 차트 봤는데 가격대는 사실 높은 가격대도 아니고 저렴한 가격대 아니에요. 중간 가격대 잡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지금 35층, 34층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2만 원 초반대 지금 매수를 하셨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모멘텀이 있죠. 아시아나 인수합병 모멘텀이 있는데 지분 인수 그리고 최종 통합 과정까지는 거의 다 끝낸 상황입니다. 이거를 인수하면 뭐가 좋냐.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대형 항공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시아나까지 인수합병을 했는데 어떠한 시너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냐?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 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선을 최적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인수 시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슈팅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6월달에,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도 한번 슈팅이 나왔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게 시장에 관심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도 한번 대량 거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시너지 효과만 어느 정도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3만 원까지 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40% 비중을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기회비용 때문에 많이 걱정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 다 버티셨어요. 다 버티셨고 지금 이제 서서히 계속해서 우상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버티냐 못 버티냐 차이거든요. 지금 그래 다행인 거는 수익권으로 전환하셨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지금 추가적인 대응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나랑 인수합병 자체는 뭐 웬만한 중소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 항공사가 인수합병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시너지 기대 효과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 피겨 3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기술력이 좋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 여객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죠.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항공사들 대응에 따라서 실적이 나뉘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여객 부분을 뜯어내고 화물 쪽으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실적 방어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술력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단순히 여객 화물 운송 쪽만 있는 게 아니라 항공기 MRO 쪽도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성은 개설될 확률이 정말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구간 시간적 여유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어려운 시간은 다 견디셨다라는 위로의 말씀 드렸으니까요. 전략 챙겨보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21만 원에 30%요. 네, 21만 원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 급락이 나와서 좀 많이 놀라셨겠어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비중을 늘려서 평단가를 좀 낮춰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실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이 좀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쪽에 마음이 기우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예. 이를 바탕으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오늘 ABL 바이오 빠질 때 본전권 왔을 때 약간 좀 비중 축소를 해볼 법도 하셨는데 비중 축소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믿고 있어가지고요. 네. 기술 이전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믿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오늘 갑작스레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빠질 이유는 아닌데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즘 장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예. 요즘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한다고 하니까 거의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2차 전지와 이제 제약바이오로 봐라 이런 말씀 많이들 주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ABL 바이오에 앞서서 시가총액 1위였던 알테오젠이 최근에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하긴 했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았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예. 막상 기술 이전 한 거를 열어보니 1조 수준의 그 기술주를 기대했지만 5천억도 채 안 되는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실망했다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징이 기대감만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술 이전 했으니까 앞으로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에 대한 뭐 수령 내지는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모멘텀 이런 것들로 이제 올라간 건데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이 또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된 것도 그 사노피 쪽에서 우선순위를 약간 조금 뒤로 미루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시장에서는 이거 뭐 계약 해지를 염두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ABL 바이오가
사실 뭐 사노피의 그 기술 이전한 후보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저 ABL 바이오가 또 임상에 있어서도 또 유의미한 그런 또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도 시장에서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이 이번에는 그런 사노피와의 그런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들고 가시겠다 하신다면은 그 변동성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는 근데 무려 거의 20% 가까이 빠지면서 또 매도 폭탄 거래량이 나와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동성 구간이 조금 깊게 나왔다 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중이 지금 뭐 많이 커서 손을 못 대겠다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까지 마이너스 한 10% 내외 정도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을 조금 덜어냈다가 나중에 좀 그 변동성을 좀 고려해서 좀 더 빠지면 그때 다시 원래 비중으로 돌이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전략으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종목을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 축소만 뭐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라도 조금 고려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다음 주 장세에서 18만 원 구간대에서 흐름이 잡히면 바로 이제 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18만 원 아래 구간을 뚫고 하단으로 가면 말씀드린 대로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 더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한다면 비중이 30% 40% 더 커지면서 더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는 말씀과 함께 비중을 줄여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이고요. 7600님께서 T-로보틱스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28,600원에 매수하셔서 25%를 가지고 계신데요.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아님 손절을 해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T-로보틱스 오늘 종가 24,250원인데 좀 손절을 할까요? 송려 매니저님? 예, 일단 비중이 작은 비중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T-로보틱스 자체가 전망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체 매출의 86% 차지하고 있는 게 진공 로봇인데 이 로봇은 어디에 쓰냐? 요즘 뭐 로봇 테마가 돌다 보니까 이런 로봇 들어가는 것들 잘 모르면서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실 거긴 하지만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진공 로봇에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데 이 진공 로봇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OLED 제조 공정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웨이퍼나 글래스를 이송하는 정밀 로봇인데 지금 거기서 주요 매출이 다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쪽으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메인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 전망은 굉장히 좋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AMR 그러니까 자율이동 로봇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와졌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 요 구간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차익 매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돌파를 했지 불과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15,000원 언더에서 많이 횡보를 했습니다. 그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차익 매물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한번 슈팅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지금 기회비용적으로 이런 종목 말고 지금 시장 주도 테마를 좀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대응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하고 있는 21선이 같이 상존해 있는 구간이 있어요. 22,500원인데 지금 주가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 갭이 있죠. 그러니까 22,500원 짧게는 손절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구간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구간만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31,700원까지 슈팅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로봇 테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로봇에 한번 순환매가 돌았다가 지금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테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보고 있고 22,5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면은 22,500원 숨절 라인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31,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로보틱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상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카오뱅크요. 네. 비중은 40%고 85,540원에서 네, 85,54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신데 네. 손실이 너무 막대해서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21년에 사왔고요, 초창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1년에 샀어요, 초창기 때. 정말 시작하기 오랜 무렵에. 네,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고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전에는 좀 손절 타이밍을 노려 보셨을까요? 그 손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네네. 카카오뱅크 어떤 게 최선의 전략일지 곽유정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21년도 그때가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주가가 쭉쭉 올라갔었을 때였잖아요. 네. 네, 그때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이 잇따라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카카오도 주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사실상 그 IPO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상장이 된 기업 중 한 곳이 또 카카오뱅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카카오라는 기업의 가치를 믿으시면서 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가셨던 것 같은데, 참 그 요즘에 그 금융 종목들 뭐 지주사나 이런 종목들도 쭉쭉쭉 가는데 인터넷 뱅크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안 나고 있어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사실 이제 중소형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랑 바라봐야 되는 게 카카오페이인데, 요즘에 이제 카카오 쪽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슈 모멘텀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 그 법제와 관련된 이슈들 계속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도 이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지금 테스크포스를 지금 구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 그 페이 증권이 결제, 계좌, 투자 서비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부터 보관, 결제, 투자까지 연결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AI 기반의 이런 투자 솔루션을 이제 내재화해서 다른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사와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멘텀을 이제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은 더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이전만큼 이제 가치가 다시 올라와 주냐, 이거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올해 주가가 3만 원 구간대 이상 올라가주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고려한다 하시더라도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일단 3만 원에서 4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때 다시 매일경제TV에 종목 상담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뱅크 고민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서 저희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